자, 봅시다. 우리는 이제는 좀 물리에 가까운 그런 개념을 할 겁니다. 운동을 할 건데요. 시각 t에 대한 운동을 할 거예요. t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 위치가 혹은 내 속도가 혹은 내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울 거고, 수직선 운동을 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1차원이라는 거야. 좌우로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거나, 보통 수직선에서 운동한 상황을 줄 거고, 또 어떤 특정한 상황에는 공을 위로 던졌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운동을 할 거다. 그러다 보니 1차원이다라고 하면 내 좌표는 몇 개입니까? 수직선 생각하면 좌표 몇 개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x좌표, y좌표 성분 말이야. 그 한 개죠, 그렇죠? 우린 좌표 평면이면 x, y 두 개 있고, 3차원이면 세 개 있고, 근데 1차원이면 네,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위치를 있잖아요. 위치를 어떠한 t에 대한, 시각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다. 그걸 xt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문제마다 주어질 겁니다. 이걸 우리는 위치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어찌 보면 내 좌표야. 알았어? 근데 이거를 변수가 이제 t잖아요. t에 대해서 미분. 명령어 뭐지? dx분. dt분의. dt분의 t. d가 되겠죠. 이걸 명령하면 우린 프라임이란 말 썼었잖아, 그치? 근데 이번에는 vt, velocity, v, 속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우린 또 이놈을 또 미분합니다. 그럼 이거는 가속도가 됩니다. AT, acceleration, accelerate 이런 거. A.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속도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가속도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어떤 상식을 얘기해 주면, 제한 속도다라는 말 표지판 많이 봤죠? 근데 제한 속도는 어찌 보면 틀린 말이야. 왜냐하면 도란 말이 방향을 말하거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이제 미적분 교육과정에까지 빠졌지만 기하 과목이 나오는 거지만, 스칼라랑 벡터의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속도, 가속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한 속도다라는 말은 틀렸다. 방향을 넣을 필요가 없죠. 제한 속력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력은 한자 그대로 크기만을 가집니다.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속도는 방향도 얘기한다고 했지. 예를 들어서 속도가 5인 자동차가 있고 속도가 마이너스 5인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는 얘가 더 빨라 보이지. 빠르기는 똑같아요. 즉 속력은 똑같아요. 그러면 플러스란 마이너스란 개념이 뭐냐? 속도의 부호가 방향을 정합니다. 우린 약속을 하는 거죠. 양의 방향이다라고 하면 보통 오른쪽, 수직선으로 따지면 오른쪽, 그 다음에 위아래 운동이라면 위쪽, 그 다음에 앞뒤로 하라면 앞쪽, 이걸 우린 양의 방향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속도가 5다라는 것은 양의 방향으로 5의 빠르기만큼 간다는 거고, 마이너스 5다라는 것은 음의 방향으로 속력이 5만큼. 그래서 이거 두 개 속도는 속력은 똑같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장난이 시작됩니다. 제한 속력, 두 운동의 속력은 똑같다, 빠르기는 똑같다. 맞는 말이죠. 근데 속도 자체는 틀리죠. 그래도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하거든요. 속력의 크기는 또 똑같죠. 이해가셨습니까? 우리는 좌표 평면 운동이 아니라 수직선 운동이다 보니까, 좌표가 하나다 보니까 속도도 딱 하나로 나오겠죠. 그래서 속력은 절대값 VT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이 절대값은 조금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희 교육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속도도 마찬가지예요. 가속도는 속도의 부호를 따져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강조할 겁니다. 속도의 부호가 의미하는 게 뭐야? 라고 하면 운동 방향이에요. 그럼 가속도의 부호는 사실상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가속도니까 그럼 가속도의 크기도 있겠죠.
그럼 얘는 절대값 at다라는 정도만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갔지? 자, 그럼 봐봐봐. 표현들을 몇 개 배울 거거든. 자, 첫 번째 운동 방향이 의미하는 건 뭐야? 속도의 방. 부호. 아, 뭐. 운동 방향을 의미하는 건 속도의 부호입니다.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건 VT의 부호가 뭐 하는 거? 바뀌는 거죠. 그럼 보통 우린 연속 함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곳은 뭐 어떤 느낌이야? 0을 찍고 바뀌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속도가 운동 방향 바뀐 거 찾아줘 라고 하면 VT는 0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왜? 일단 그걸 찾을 거야. 부호가 바뀔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거야. 근데 항상 VT가 0이라고 해서 운동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그건 아니겠죠. 그 값이랑 똑같은 개념이야. F'X가 항상 0이라고 해서 그 값을 가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근일 수도 있잖아요. 중근이면 어떻게 됩니까? 부호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VT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자는 거야. 알겠죠? 자, 표현 방법 더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보면서 할 겁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맞아요? 그럼 이건 위치 함수 맞아요? 위치라고 주어졌잖아. 그럼 xt는 t 세제곱 3t 제곱이거든. 그러면 vt는 뭡니까? 3t 제곱. 네, 쉽죠? 연습. at는 뭡니까? 6t. 끝났죠? 그러면 1번 문제는 t가 뭐일 때? 3일 때지. 그러면 v 3과 a 3을 구해줘가 되는 거야. 이해 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VT가 3이 양수가 나왔네. V3이. 그러면 뭐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운동 방향 바뀐다. 그럼 뭘 찾아라? 0. VT가 0이 되는 거. 이렇게 먼저 찾아야지. 그러면 여기 있지? 3t t 빼기 2는 0. 자, 우리는 t는 시각이니까 0 이상이다. 0초에도 말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0초 때는 무슨 말입니까? 출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근데 t가 0이란 건 존재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t가 0과 t가 2지. t가 0일 때 말은 되지만 출발했어 안 했어? 그럼 바뀔 이유가 있어 없어? 바뀐다고 말 안 하죠. 맞죠? 그냥 VT 그냥 t 시작할 때 멈춰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VT가 0이다라 했으니까. 그럼 운동 방향 바뀔 때가 언제다? 2다. 확실할 수 있죠. 왜? 중근 이런 게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위치 찾아줘. t가 2일 때, 즉 예를 들어서 2초일 때 위치는 x2가 되겠죠. 이해갔나요? 그래서 내 좌표는 그때 마이너스 4라는 거야. 마이너스 나왔다 해서 당황할 필요 있어 없어? 그럼 내 좌표가 마이너스 4라는 거야. 이해갔죠? 자, 그 다음 이제는 중3 때부터 봤던 겁니다. 이런 기억나나 안 나나? 위로 던졌다. 앞에 말은 다 필요 없어. 뭐 25m 밑에서 필요 없다. 네. 뭐 나중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다. 뭐 t초 후, 오케이. t초 단위를 한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뭐, 위치 함수. 위아래 움직이니까 수직선 운동이랑 별반 다른 게 없죠. 네. 자, 그러면 지금 xt가 마이너스 5t 제곱 20t 플러스 25 vt는요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이고요. at는요 마이너스 10. 항상 가속도는 똑같네. 뭐 이걸 등가속도라고 하죠. 자, 어찌됐건 3초 후에 나중에 3초 후에 속도 가속도 아까랑 똑같아 안 똑같아? 문제가 똑같아. 그러면 3 넣어주면 되지. 네.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3 넣든 안 넣든 마이너스 10이 끝이고. 자, 얘 또 새로운 표 나왔다. 최고 높이 이해하자. 자, 위로 던졌지. 올라가재. 양의 반을 움직이재. 속도 양수재. 양수재. 그 다음에 최고 높이 찍었재. 그럼 잠시 멈추나? 바로 내려. 그 다음 내려오재. 그 운동량 바뀐 거 아이가? 네.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라는 건 운동 방향을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되는 거? 0이 되는 거. t가 뭐일 때? 1. 2초 뒤죠. 이러면 이제 2초 뒤에 최고 높이 찍는다. 끝났네요. 2초. 됐지? 최고 높이는 뭐야? 그때의 뭐 t가 2일 때의 좌표. 위치. 그렇죠. 좌표 위치. 이해갔어요? 요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이거는 x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나왔다. 지면에 떨어졌다. 자, 상식 생각해봐봐. 지면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속도랑 관련 있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빠르게 땅바닥에 부딪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면 위치가 멀 때. 0. 그렇죠. 이해를 하고 외우자는 거야. 알겠지? 는 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방정식 세웠으니까 이제 4t 마이너스 5는 0. t 플러스 1, t 빼기 5는 0. t는 마이너스 1과 5가 나오는데 인정 안 하죠. 시각이니까. 그래서 그때의 시간은 5초 뒤에. 그러니까 올라가서 25m에서 했지? 25m 위에서 던져가지고 2초 뒤에 최고 높이 찍고 그 다음에 다시 3초 뒤에 자 땅바닥에 딱 내려왔다는 거겠죠. 상황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때 속도는 v5가 되겠죠. 네,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만 이해하면 네 문제는 이 단어는 잘 이해한 겁니다. 자 봐봐 지금 누구 함수입니까? VT. VT 졸라 중요합니다. VT가 제일 중요해요. 밑에 문제 보면 XT 그래프 나올 거예요. 그래프 해석 헷갈리면 안 돼요. 일단 외워야 될 건 운동 방향 바뀐다. 운동 방향이 의미하는 건 뭐다? 부호. 누구의 부호? 네? VT의 부호. VT고. 속도의 부호. 알겠지? 자 그럼 이거 이해 가는지 봐봐. 빨라진다. 졸라 빨라졌다. 근데 양의 방향으로 빨라지고 있다. 맞지? 네. 근데 운동 방향 바뀐 거 아니다. 느려지고 있는 거다. 방향은 그대로 양의 방향이다. 그 다음에 멈췄다. 그 다음 음의 방향으로 간다. 음의 방향으로 빨라지고 있는 거 맞나? 빨라지고 있는 거 맞나? 네. 빨라졌다. 근데 계속 음의 방향이다. 음의 방향으로 좀 더 느려진다. 그리고 멈췄다. 맞나? 그 다음 다시 양의 방향으로 졸라 빨라지고 있다. 이해가요? 어렵나? 문제 풀면서 또 이 질문 이해 안 되는 질문하십시오. t가 3일 때 운동방향 바뀌는 거 맞아요? 네. 맞죠? 왜? VT의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니까 VT인 거 맞지? 네. 네. 그 다음 t가 2일 때 이쯤이겠죠? 네.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 어? 음의 방향 아니. 아니죠. 네. 내가 아까 운동 방향이랑 관련된 거 뭐라 했어? 부호. 부호 졸라 헷갈리지? VT의 부호 얘가 올라가고 있든 내려가고 있든 필요 없어요. VT의 부호가 뭐니까? 양수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 엄마. 자 그 다음 T가 5일 때 가속도 자 그럼 봐봐. VT를 미분한 뭔데? 그 AT제 가속도제. 미분한다는 개념이 뭐야? 기하적 의미. 접선의 기울기죠. 그러면 T가 올 때 가속도를 구하래. 맞지? 네. 가속도가 정확하게 뭐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이 5라는 지점에서 뭘 꺼버리면 돼? 접선을 그려버리면 돼. 그럼 이게 기울기 0이가? 아니죠. A5는 뭔지 모르는 거야. 이해 갔나? 정확하게 말하면 V'5죠. 정확하게 모르지만 0은 아니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밑에 거 풀면서 질문 분명 해야 된다. 다 틀리거든 아마. 자 이제부터는 조금 문제 유형이 달라집니다. 자 봅시다. 변화율이란 거 할 겁니다. 변화율이란 건 이제는 미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잘 봐. 높이가 3m인 가로등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지금 1.65m인 사람이 여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직선으로 출발한대요. 일로 출발한대. 그럼 한 중간쯤에 한 이쯤에 있다 할게요. 1.65. 잘 봐라. 이거 말장난이 많다잉. 자 그러면 여기 가로등 불빛이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머리를 딱 빛을 쏘면 그림자가 여기 생기는 거 맞나? 네. 여기 땅바닥 이렇게 있고 됐죠? 근데 매분 90m래 속도가. 그러면 T분 후에는 움직이는 거리가 얼마인데? 90T. 90T가 되겠지. 여기가 90T라는 거야. 이런 문제는 변화율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모든 상황을 모든 변수를 T로 만드시면 돼요. 그럼 이 길이 하나 모르지? 그럼 이 길 어떻게 구할 건노? 뭐가 딱 보이노? 닮으면 보여야지 인마. 닮으면 안 보이나?
닮은 보면 뭐야? 보여. 그럼 이걸 잠시 x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뭐다? 닮은. 닮음이다. 그러면 불러봐. x 대 90 t 플러스 x. 그렇죠. 작은 것 대 큰 거는 1.65 대 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찮아 죽겠네. 귀찮아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맞냐? 네,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곱할 거예요. 3x는 맞죠. 3x는 90t 곱하기 1.65 플러스 1.65x가 되는 거 맞나? 이렇게 넘기면 1.35x 맞니? 네. 약분되길 바랄 뿐입니다. 양변에 일단 100을 곱할게요. 135x는 90t 곱하기 165죠. 135 나눈다잉. 5로 약분해봐. 27이죠. 33이고요. 9로 약분해봐. 3, 10이죠. 이거죠. 110t.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가 잘 봐. 여기가 이제 110t다. 모든 걸 다 t로 표현하는 거 맞아? 네. 이거 봐. 일로 와. 이해했나요? 자, 이제 말장난 시작한다. 잘 봐래.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제.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거 맞나요? 이 봐봐봐. 속도가 90, 매분 90m라고 해서 이게 90t로 세웠지. 얘를 미분하면 이거잖아. 네. 맞지? 자, 그럼 봐봐. 머리 끝은요. 맨 처음에 사람 여기 서 있었죠. 그러면 그림자 머리 끝은 여기 있죠, 지금. 네. 근데 이렇게 움직였죠. 그림자 머리 끝은 중간에 보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 머리 끝은. 그래서 200t가 거리거든요. 움직인 거리거든요. 근데 그걸 뭐 하면 미분하면 매분 200m다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 자, 뭐의 변화율이라잖아. 자, 이거 하나 외우자. 누구의 변화율이다라고 하면 그 누구를 t로 표현해서 미분 때리면 돼 그냥. 알겠지? 기도 나올 거야. 그림자 길이는 또 이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림자 길이 이거죠. 네. 이게 이거죠. t로 표현했지? 뭐라고? 미분. 끝. 이해하셨습니까? 자, 밑에 거 풀면서 다시 한 번 더 이해해 보시고요. 자, 봐봐. 넓이의 변화율 보여 안 보여? 그러면 변화율이란 건 뭐라고? 넓이를 t로 표현해서 그냥 미분 때리라는 거야.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잔잔하우스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인다. 그러면 점점 이렇게 원이 커지겠죠. 돌을 던지면 맞지? 그러면 잘 봐리. 원 한 개 딱 그려주고 우리는 넓이를 t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 길이가 매초 20m씩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20t가 되겠죠. 네. 반지름이. 그럼 넓이는 400t 제곱 파이겠죠. 이해했나요? 네. 근데 이걸 뭐라고? 넓이를 t에 대해서 표현했지? 뭐라고? 미분. 그럼 800 파이 t제. t 아직 남아있지? 여기 있죠. t가 뭐일 때? 3일 때. 그러면 2400 파이. 알겠니? 위에는 뭘 미분해서 뭐 대입할 게 없었어. 왜? 1차식 미분하니까 바로 상수가 됐으니까. 이해갔나요? 자, 똑같다. 지금 이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뭐다? 2cm. 지금 2cm다. 9가. 그런데 공기를 이제 넣고 있대요. 현재는 지금 2죠? 근데 공기를 넣으니까 몇 초 얼마만큼? 1cm. 그러면 t초 후에는 이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되게? 2 플러스 t. 그렇죠. 2 플러스 t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9의 건널비 부피 공식 알아볼라. 알 리가 있나? 아니, 세제곱. 오, 대제곱 당연한 소리라고 하네. 앉아있네. 봐봐. 9의 건널비는 파이 r 4파이 r 제곱이고요.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입니다. 넓이니까 제곱이고 부피니까 세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말했지. 뭐의 변화율? 그러면 이 건널비를 뭐로 표현해서? t로 표현해서. 자, 그럼 봐봐. 이거 건널비 한다. 4파이
r 제곱 해서 뭐 한다? 미분해라. 그러면 8 앞에 t 나가지? 8파이 이렇게 이 같나요? 네. 그럼 거기다 이제 뭐 넣으라고? 6 넣으라고. 그럼 틀리죠. 반지름의 길이가 위에는 t3초라고 줬거든. 네. 근데 이거는 초가 아니라 반지름이 뭐가 될 때? 완전 6이 될 때. 그럼 t에 뭘 넣어야 돼? 4를 4를 넣는 거야. 그러면 6, 8, 48파이가 될 겁니다. 부피 똑같아요. 3분의 부피를 일단 씩 세웁니다. 3분의 4파이 r 세제곱 한 다음에 얘를 또 뭐 해라? 변화를 구해라 했으니까 미분하면 4파이 t 플러스 2의 제곱 해주제. 그 다음에 또 똑같이 t에 4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이해가셨습니까? 네.